재밌지만 마음 한구석 씁쓸함을 남기는 작품, 웃기지만 가슴 먹먹함을 안기는 작품, 바로 김유정 문학을 말함이죠. 오늘 야행을 통해서 또 한 번 김유정 문학의 진한 향기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야행 시작합니다. 향기를 품은 보드라운 바람이 이따금씩 볼을 스쳐간다. 그럴 적마다 꽃잎은 하나둘 팔랑팔랑 공중을 날며 혹은 옷고름에 사뿐 얹히기도 한다. 가지가지 나무들 새에 끼어있는 전등도 발거니와 그 광선에 아련히 비치어 연분홍 막이나 버려놓은 듯 활짝 피어 벌어진 꽃들도 곱기도 하다. 아이고, 꽃도 너무 피니까 어지럽군. 경자는 여러 사람들 틈에 끼어 사쿠라 나무 밑을 거닐다가 우연히도 콧등에 스치려는 꽃 한 송이를 똑 따들고 한번 느긋하도록 맡아본다. 맡으면 맡을수록 가슴속은 후련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취하는 듯 싶다. 두 서너 번 더 코에 들이대다가 이번엔 예, 이 꽃 좀 맡아봐. 하고 옆에 따르는 영애의 코 밑에다 들이대고 어지럽지? 어지럽긴 매가 어지러워. 이까지 꽃 냄새 좀 맡고. 그럴 테지. 경자는 호박같이 뚱뚱한 영애의 몸짓을 한번 훔쳐보고 속으로 저렇게 디룩디룩하니까 코총도 아마 하고는 넌 꽃도 볼 줄 모르는구나. 혼잣말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내사 꽃 볼 줄 몰라. 애도 그럼 왜 이렇게 창경원을 찾아왔더람? 하고 눈을 똑바로 뜨니까 예, 눈 무섭다. 저리 치워라. 하고 경자는 고개를 저리 돌려 웃음을 날려놓고 눈만 있으면 꽃 보는 거냐? 코로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지. 아이고, 포자는 꽃이지 그럼 누가 애들같이 꺾어들고 그러디? 넌 아주 모르는구나. 아마 교양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꽃은 이렇게 맡아보고야 비로소 좋은 줄 아는 거야. 하면서 경자는 아까의 그 꽃송이를 두 손바닥으로 으깨어 가지고는 다시 맡아보고 아우, 취한다. 아주 어지럽구나. 그러나 영애는 거기엔 아무 대답도 아니하고 예, 쥐놈이 또 지랄을 하면 어떡하니? 하고 그 왁살스러운 대머리를 생각하며 은근히 코를 비빈다. 예예예, 듣기 싫다.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그까짓 자식 지랄 좀 하거나 말거나. 그래도 9점 안으로 다녀온댔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할 텐데. 하고 팔을 들어보고는 깜짝 놀라며 벌써 9점 7분인데 10점이면 어때? 카페 여급이면 뭐 저 집서 기르는 개 돼지인 줄 아니? 구경할 거나 하고 가면 그만이지. 경자는 이렇게 애꿎은 영예만 쏘아받고는 새삼스레 생각난 듯이 같이 왔던 정숙이를 찾아보았다. 정숙인 어느 틈엔가 저만큼 떨어져서 홀로 걸어가고 있었다. 어른들의 손에 매달려 오고 가는 어린아이들을 일일이 살펴보며 귀여운 듯이 어떤 아이는 머리까지 쓰다듬어 본다. 많은 바른 손에 구겨들은 손수건을 가끔 얼굴로 가져가며 시름없이 걷고 있는 그 모양이 심상치 않아. 저게 눈물 짓는 것이 아닌가? 정수기가 왜 또 저렇게 풀이 죽었을까? 아마도 아까 주인 녀석에게 말 대답하다가 패랑패랑한 여자라고 사설을 당한 것이 분해서 저러는 게 아닐까? 그러나 정숙인 그렇게 마음 좁은 사람은 아닐 텐데. 하고 경자는 아리송한 생각을 하다가 때로 몰리는 어른 틈에 끼어 좋다고 방식거리는 알쏭달쏭한 어린애들을 가만히 바라보고야 아하 하고 저도 비로소 깨닫는 듯 싶었다. 계집아이의 등에 엎여 밤톨만한 두 주먹을 내흔들며 낄낄거리는 어린애도 귀엽고 어머니 품에 안기어 장난감을 흔드는 어린애도 또한 귀엽다. 한 손으로 입에다 빵을 구겨 넣으며 부지런히 따라가는 양복 입은 어린애, 아버지 어깨에 두 다리를 걸치고 걸터앉아 말탄 양반 끄덕 하는 상고머리 어린애,
이런 변화로운 구경은 처음 나왔는지 어머니의 치마 속으로 기어들려는 노랑 저고리에 조그만 분홍 몽당 치마. 쟤 영애야, 아마 정숙이가 잃어버린 딸 생각이 또 나나 보지? 저것 좀 봐라. 자꾸 눈물을 씻지 않니? 글쎄. 영앤 이렇게 엉거주춤이 받고는 언짢은 표정으로 정수기의 뒷모양을 이윽히 바라보다가 요샌 더 번쩍 생각이 나나 보더라. 집에서도 가끔 저래. 애 좀 잃어버리고 뭘 저런담? 나 같으면 도리어 몸이 갖다내서 좋아하겠다. 아이고, 어째서 제가 난 아이가 보고 싶지 않겠느냐. 넌 아직 애를 못 낳아서 그래. 하고 영앤 바로 제일같이 펄쩍 뛰었으나 앞뒤 좌우에 삑삑히 사람들이며 혹시 누가 듣지나 않았나 하고 좀 무안스러웠다. 그는 제 주위를 흘끔흘끔 둘러본 다음 경자의 곁으로 바싹 다가서며 4살이나 먹여놓고 잃어버렸으니 왜 보고 싶지 않겠느냐. 그것도 아주 죽었다면 모르지만 극장 광고 돌리느라고 뽕빵대는 바람에 쫓아나간 것을 누가 집어갔어. 그러니 애통을 안 하겠니? 어머머머머머, 그래? 난 잃어버렸다는 게 아주 죽은 줄 알았구나. 그러면 수색원을 내지 그래 왜? 수색원 낸지 벌써 2태나 된다나. 그래도 못 찾았단 말이지? 가만히 있자. 하고 눈을 깜빡거리며 무엇을 한참 궁리해 본 뒤에 그럼 걔 아버지가 누군지 정숙이도 모르겠구먼. 이런 넌 줄 아니 모르게? 영애가 이렇게 바삭스리 단마디로 쏘아붙이는 통에 아무 말 못하고 그만 얼굴이 빨개졌다. 애도 누긴 걔인 줄 아나? 아이고 망할 년 같으니 2년 떼내 던지고 혼자 다닐까 보다. 하고 경자는 골김에 도끼 눈을 한번 떠봤으나 그렇다고 저까지 노하긴 좀 어색하고 해서 타이르는 어조로 표래도 다 본다. 네 대답이나 했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톡 쏠 건 또 뭐 있니?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한 대여섯 발 옮겨 놓다가 다시 영애 쪽을 돌아보며 지금 정숙인 혼자 살지 않어? 그럼 걔 아버진 가끔 만나보긴 하나? 난 몰라. 이그 좀 알면 큰일 나니 모른다게. 넌 한 집에 같이 있고 그리고 정숙이하고 의형제까지 한 애가 그걸 모르겠니? 경잔 발을 딱 멈추고 업신여기는 눈초리로 영애를 쏘아본다. 빙축맞은 인연하고는 같이 다니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한 때문이었다. 하나 영애가 먼 처맨 좀 비셌으나 불리한 저의 처지를 다시 깨닫고 헤어진 걸 뭘 다시 또 만나니? 말하자면 언니가 이혼해서 내던진 걸. 하고 고분이 숙어드니까 그런 말이야. 가만히 있자. 하고 경자는 눈을 깨끗이 감아보며 아까부터 해오던 저의 궁리에 다시 취하다가 그런 말이야. 그 애를 걔 아버지가 집어가지 않았을까? 그건 모르는 소리야. 걔 아버지란 작자는 자식이 귀여운지 어떤지도 모르는 사람이란다.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자식이 귀여운 줄도 알지. 그럼 아주 못된 놈을 얻었었구나. 못되고 말고 여부 있니? 난 직접 보질 못해 모르지만 정숙이 언니 얘기를 들어보면 고생도 요만조만도 안 했나 보더라. 집에서 아낸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앉았는데 이건 젊은 놈이 밤낮 술이래. 저도 가난하니까 어디 술 먹을 돈이 있겠니? 아마 친구들 집을 찾아가서 이래저래 얻어먹고는 밤중이 돼서야 비틀거리고 들어오나 보더라.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는 아내가 뭐래도 이렇다 대답 한마디 없고 벙어리처럼 그냥 쓰러져 잠만 자. 그뿐이냐? 집에 붙어있기가 왜 그렇게 싫은지 아침 후원에서 나가면 밤중에나 들어오고 또 다음날도 후원에 나가곤 한대. 그러니까 아낸 그걸 붙들고 앉아서 조용히 말 한마디 해볼 겨를이 없지. 살림도 그렇지. 안팎이 손이 맞아야 되지 혼자 애쓴다고 되니? 그래 오죽해야 정숙이 언니가.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의 신변에 관한 일을 너무 짓거려 놓은 듯 싶다. 이런 소리가 또 잘못해서 그 귀에 들어가면 어쩌나 하고 좀 좌지가 들렸으나
그렇다고 이왕 꺼낸 이야기 도중에 말기도 입이 가렵고 해서 너 괜히 이런 소리 입 밖에 내지 마라. 내 왜 미쳤니? 그런 소리를 하게. 하고 철석같이 맹세를 하니까 그래 오죽해야 정숙이 언니가 아주 멀밀 내다시피 해서 떼내 던졌어요. 방센 내라고 조르고 어린앤 보채고 오니 어떻게 사니? 나 같으면 분통이 터져서 죽을 노릇이지. 그래서 하룬 잔뜩 취해 들어온 걸 붙들고 앉아서 이래선 당신하고 못 살겠수. 난 나대로 빌어먹을 터이니 당신은 당신대로 어떡할 셈되고 내일은 민적을 갈라주. 조금도 화도 안 내고 좋은 소리로 그랬대. 뭐 화도 낼 자리가 따로 있지. 그건 화를 냈댔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린애는 아직 젖먹이니까 애미 품을 떨어져서는 못 살게니 내가 데리고 있겠소. 그랬더니 그날은 아무 말 않고 그대로 자고는 그 다음날부터는 들어오질 않더래. 별것도 많지. 그리고 나달 후엔 엽서 한 장이 왔는데 읽어보니까 당신 원대로 인제는 이혼 수속이 다 되었으니 당신은 당신 갈 대로 가시오 하고 아주 패심 좋은 편지래지. 그러니 이따위가 자식 새끼를 생각하겠니? 아내 떼버리는 게 좋아서 얼른 이혼해주고 이렇게 편지까지 한 놈이? 그렇지 그래. 그런데 사내들은 제 자식이라면 눈가를 뒤집고 들이덤비나 보던데 그럼 이건 미환계로구나? 미화다 마다. 그래 정숙이 언니도 매일같이 바가지를 긁다가도 그래도 들은 동 마는 동 하니까 나중엔 기가 막혀서 말 한마디 안 나온다지. 그런데 처음엔 그렇지도 않았대. 순사 다닐 때는 아주 때롱때롱하고 점잖은 것이 그걸 내떨리고 나서 술을 먹고 그렇게 바보가 됐대요. 왜 처음에야 의도 좋았지. 아내가 병이 나면 제 손으로 약을 데려다 바치고 대리미도 붙들어주고 이러던 것이 그만 바보가 그 후로 3년이나 되건만 어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들어보질 못하겠대. 아주 바본게로군. 허긴 예 바볼수록 더 기집애게 바치나 보더라. 왜 저 우리 주인 녀석 좀 봐. 얼병같이 어릿어릿하는 자식이 그래도 기집애 꽁무니만 노리고 있지 글쎄. 글쎄 아마 그런가 봐. 그런 것한테 걸렸다간 아주 신세 조질걸. 정숙이 언니 좀 봐. 좋은가 여운가. 게다 그 후 1년도 채 못 돼서 딸까지 마저 잃었으니. 넌 모르지만 카페로 돌아다니며 벌어다가 모녀가 먹고 살기에 고생 묵진이 했다. 에휴, 나갈 때마다 주인 옆에 내게 어린애 어디 가나 좀 봐달라고 신신부탁은 호나. 어디 애들 노는 걸 일일이 쫓아다니며 볼 수 있니? 그건 또 있어 뭐하니? 외로 잘 됐지. 그러네 애엄이야 어디 그러냐? 하고 툭 찼으나 남의 일이고 미천드는 것이 아닌 걸 좀 더 짓거리지 않고는 속이 안심치 않다. 그는 경자 귀에다 입을 들이대고 몇만 냥짜리 이야기나 되는 듯이 넌지으시 그래서 우리 주인 마나님이 어디 다른 데 중매해 줄 테니 다시 시집을 가보라고. 날마다 숭숭거려도 언니가 말을 안 들어. 한번 혼이 나서 서방이라면 아주 그냥 친절마리가 난다고. 하고 아내도 좋을 소리를 마저 쏟아놓았다. 그럴 건 뭐 있어? 얻었다가 싫으면 또 차내면 그만이지. 말이 쉽지 어디 그러냐? 사내가 한번 달라붙으면 진드기 모양으로 어디 잘 떨어지니? 너 같으면 혹시 하고 은연히 너와 정숙이 언니와는 뻔히 사람이 다르단 듯이 입을 삐죽했으나 경자가 이 눈치를 선뜻 채고 저도 뒤둥그러지며 그럴 테지. 넌 술 취한 손님이 앞에서 소리만 빽 질러도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바보가 아니냐? 그러니 남편한테 겁도 나겠지. 하지만 그게 다 교양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배를 긁는 데는 큰 무안이나 당한 듯 싶어 얼굴이 빨개지며 짜장 눈에 눈물이 핑 돌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망할년. 그래 내가 바보야? 남의 이야긴 다 듣고 고맙단 소리 한마디 없이 망할년. 학교는 얼마나 다녔다고? 저만 안다지. 그리고 그 교양인가 빌어먹을 건 어디서 들은 문자인지 건뜻하면
넌 교양이 없어서 그래. 말대가리같이 생긴 년이 저만 잘났대지. 영엔 속으로 약이 바짝 올랐으나 그렇다고 겉으로 내대기에는 말솜씨로든 그 위풍으로든 어느 모로든 경자한테 달린다. 입문을 곧 열었으나 그러나 주저주저 하다가 남편이 무서워서 그러니? 애도 왜 그렇게 소견이 없니? 하루라도 같이 살던 남편을 암만 싫더라도 무슨 채모에 너 나가라고 그러니? 채모? 허! 어서 목말라 죽은 것이 채모야? 하고 콧등을 흥흥하고 울리니까 넌 채모도 모르는구나. 아이고 별 아이도. 그게 교양이 없어서 그래. 하고 때는 이때라고 얼른 그 교양을 돌려대고 써먹어 보았다. 경자는 저의 교양을 제법 무난히 써먹는데 자존심을 약간 꺾이면서 인연보래? 내가 쓰는 걸 배워가지고 그래? 내게 토로 써먹는 거야? 시큰둥한 년. 제가 교양이 뭔지나 알고 그러나? 하고 모로 슬며시 눈을 흘겼으나 그걸 가지고 다투긴 유치하고 채모는 다 뭐야? 배고파도 채모에 몰려서 굶겠구나. 애도 배우지 못한 건 참 할 수 없어. 넌 요렇게 잘 뵀니? 그래서 요전에 주정꾼에게 삐로 세례를 받았구나. 뭐 내가 삐로 세례를 받건 말건 네가 알 게 뭐야? 건방지게 인연이 누굴? 하고 그 팔을 뒤로 획 잡아채고 그리고 쌕쌕거리며 독이 한창 오리려 할 때 예기치 않고 그들은 얼김에 서로 폭 얼싸안고 말았다. 인적이 드문 외진 이 구석, 게다가 그게 무슨 놈의 짐승인지 바로 언덕 위에서 이히히히 하고 귀개하게 울리는 그 울음소리에 고만 온 전신에 소름이 쭉 끼치는 것이었다. 그들은 정숙에게로 휙넉해 따라가며 아이 무서워. 얘 그게 뭐냐? 글쎄 뭘까? 아주 징그럽지.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며 어린애같이 마주대고 웃어 보인다. 경잔 정숙이 곁으로 바싹 붙으며 정숙이 다리 아프지 않어? 우리 저 식당에 가서 좀 앉았다가 돌아서 나가지. 그럴까? 정숙인 아까부터 그만 나가고 싶었으나 경자가 같이 가자고 굳이 붙잡는 바람에 건성 따라만 다녔다. 이번엔 경자가 하자는 대로 붐비는 식당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을 때 골머리가 아찔하고 아무 생각도 없었으나 우리 사이다나 먹어볼까? 하고 묻는 그대로 아무거나 먹지. 하고 좋도록 대답하였다. 그들은 사이다 3병과 설고 3개를 시켜놓았다. 경자는 사이다 한 컵을 쭉 들이켜고 나서 영애야, 너 아까 보자는 꽃이라 그랬지? 그런 말이야. 그림 한 장 사다 걸고 보지 애써 여기까지 올 게 뭐냐? 하고 아까부터 미결로 온 그 문제를 다시 건드린다. 마는 영엔 저 먹을 것만 천천히 먹고 있을 뿐으로 숫제 받아주질 않는다. 억설장이 경자를 데리고 말을 주고받다간 결국엔 제가 곱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고 있다. 나중엔 하 비위를 긁어놓으니까 할 수 없이 정수기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오? 그래, 보자는 꽃이지 꺾어들고 냄새를 맡자는 꽃이요? 바로 그럴 양이면 향수를 사다 뿌려놓고 더럽디었지 왜 얘까지 온담? 하고 응원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숙인 처음엔 무슨 소린지 몰라서 얼떨떨하다가 난 그런 거 모르겠어. 하고 울가망으로 씀씀이 받고 만다. 영엔 입속 없이 경자에게 가끔 쬐어 지내는 자신을 생각할 때 여간 야속하지 않다. 연못가로 돌아 나오다 경자가 굳이 유원지에 들어가 썰매 한번 타보고 가겠다 하므로 따라서 들어가긴 하였으나 그때까지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경자가 마치 망아지 모양으로 껑충거리며 노는 걸 가만히 바라보고는 에이 망할 깨집애도 저것도 그래 개집애 년이람? 하고 속으로 손가락질을 안 할 수 없다. 유원지 안엔 여러 아이들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였다. 브랑코에 매달렸다가 그네로 올라오고 그네에서 흥이 지면 썰매 위로 올라온다. 그 틈에 끼어 경자는 호기 있게 썰매를 한번 쭉 타고 나서는 깔깔 웃었다. 그리고 다시 기어 올라가서 또 찡 미끄러져 내릴 때 저편 구석에서 저 궁덩이 해진다.
하고 손뼉치며 껄껄거리고 웃는 것이다. 경잔 치마를 털며 일어서서 그쪽을 바라보니 17, 18밖에 안 돼 보이는 중학생이 셋이 서서 이쪽을 향하여 웃고 있다. 경잔 날카로운 음성으로 대뜸 어떤 놈이냐? 내 궁덩이 해진다는 놈이. 하고 쏘아붙이며 영애가 말림에도 듣지 않고 달려들었다. 철없는 학생들은 놀리면 달아날 줄 알았지 이렇게 독수리처럼 대들 줄은 아주 꿈밖이었다. 모두 얼떨떨해서 아무 말 못하고 허옇게 닦이다가 우리가 뭘 했는데 그러세요? 혹은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웃었는데요? 이렇게 밑빠진 구멍에 물을 채려고 땀이 빠진다. 많은 경자는 좀채로 그만두려지 않고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남의 여자 희약가시 하러 다니는 게 일이야? 하고 그중 나이 찬 학생의 얼굴을 벌겋게 달고 놓는다. 이 서술에 한 사람 두 사람 구경꾼이 모이더니 나중엔 빽 돌려 성이 되고 말았다. 어떤 인 너무 신이 나서 그렇지 그래 잘한다 하고 소리를 내지르기도 하고 또는 아이고 저거 저 나이 오려 그렇지요 좀 하고 저 그만두십시오 하고 뜯어 말리는 사람. 그러나 정숙인 이 편에 따로 떨어져 우두커니 서서는 제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엔 대 6살 될지 말지한 어린아이 둘이 걸상대에 마주 걸터 앉아서 그네질을 하며 놀고 있다. 눈을 뚝 부릅뜨고 심술궂게 생긴 그 사내 아이도 귀엽고 수스러워서 눈치만 할금할금 보는 조선옷에 단발한 그 계집애도 또한 귀엽다. 바람이 불 적마다 단발머리가 보르르 날리다가는 삿붙 주저앉는 그 모양은 볼수록 한번 담싹 껴안아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우리 모정이도 그대로 컸다면 저만은 하겠지. 그리고 정숙이는 여태껏 어딘가 알 수 없이 모정이와 비슷비슷한 계집애를 벌써 연화문이나 넘어보아 오는 기억이 난다. 요 계집애도 어쩌면 그 눈매며 입모습이 모정이같이 그렇게 닮았는지 비록 살은 포들포들이 오르고 단발은 애쓸망정 하관만 좀 길다 하고 그리고 어디가 엎어져서 상처를 얻은 듯 싶은 이마와 그 흠집만 없었더라면 어지간히 같을 뻔도 하였다. 하고 쓸쓸히 웃어보다가 남이 우리 모정이를 집어간 건 마찬가지로 저런 계집애 하나 훔쳐다가 기르면 그만 아닌가? 이렇게 요즘 가끔 하여 보던 그 무서운 생각을 다시 하여 본다. 정숙인 갖은 열정과 애교를 쏟아가며 허리를 구부리어 예, 아가야, 너 몇 살이지? 하고 손으로 단발머리를 쓸어본다. 계집엔 낯선 사람의 손을 두려워함인지 두 눈을 말뚱이 뜨고 쳐다만 볼 뿐으로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러나 손이 다시 들어와 아이 참, 우리 애기 이뻐요. 이름이 뭐지? 하고 또 머리를 쓰다듬으면 이번엔 마치 모욕이나 당한 사람같이 어색하게도 비슬비슬 일어서더니 저리로 곧장 달아난다. 정숙인 낙심하여 쌀쌀한 애도 다 많군 하고 속으로 탄식을 하며 시선이 그 뒤를 쫓아가다가 이상도 하다고 생각하였다. 거리가 좀 있어 똑똑히는 보이지 않으나마 병객인 듯 싶은 흰 두루마기에 중절모를 눌러쓴 한 사나이가 괴로운 듯이 쿨룩거리고 서서 앞으로 다가오는 계집애와 이쪽을 번갈아가며 노려보고 있었다. 얼뜬 보기에 후리후리한 키며 구부정한 그 어깨가 정숙인 사람의 일이라 혹시 하면서도 그러나 결코 그럴 리는 천만 없으리라고 혼자 이렇게 또 우기면서도 저도 모르게 앞으로 몇 걸음 걸어 나간다. 신압으로 거리를 접어가며 대걸음 사이를 두고까지 아무리 고쳐서 뜯어보아도 그는 비록 병의 얼굴은 꺼졌을 망정 그리고 몸은 반쪽이 되도록 시들었을 망정 확실히 전일 제가 떼어버리려고 민줄대던 그 남편임에 틀림없고 아이, 당신이? 정숙인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입을 벌렸으나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원수같이 진저리를 치던 그 사람도 오랜만에 뜻없이 만나보니까 이상스리도 더 한층 반가웠다. 한참 멍하니 바라보다가 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동안 서울 계셨어요? 하고 간신히 입을 열었다.
사나인 고개를 저리 돌리고 외면한 그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하고 활하게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반갑다는 기색도 혹은 놀랍다는 기색도 그 얼굴엔 아무 표정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정숙인 무엇보다도 먼저 그 앞에 푹 안긴 그 단발한 계집애가 모종인지 아닌지 그것이 퍽도 궁거웠다. 쭈뼛쭈뼛 손을 들어 계집애를 가리키며 얘가 우리 모종인가요? 하고 물어보았으나 그는 못 들은 듯이 잠자코 있더니 대답 대신 주먹으로 입을 막고는 쿨룩거린다. 그러나 정숙인 속으로 저것이 모종이겠지. 입눈을 보더라도 정령코 모종이겠지. 하면서 2년 동안이란 참으로 긴 세월임을 다시 깨달을 만치 이렇게까지 몰라보도록 될 줄은 아주 꿈밖이었다. 마는 그보다도 더욱 놀라운 것은 자식도 모르는 폐인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제 자식이라고 몰래 훔쳐다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것을 생각하면 그 속은 암만 해도 하늘 땅이나 알 듯 싶다. 뿐만 아니라 갈릴 때엔 그렇다 소리 한마디 없더니 1년 후에야 슬며시 집어간 그 속도 또한 알 수 없고 저것이 정말 귀여운 줄 알까? 얘가 모종이지요. 정숙인 묻지 않아도 좋을 소리를 다시 물어보았다. 여전히 사나인 못 들은 척하고 묵묵히 섰는 양이 쫄기고 맞장수이던 그 버릇을 아직 못 버린 듯 싶었다. 그러나 저는 구지레하게 걸쳤을 망정 계집애만은 깨끗하게 옷을 입혀놓은 걸 보더라도 그리고 애미한테서 고생을 할 때보다 토실토실 살이 오른 그 볼따기를 보더라도 정숙인 어느 편으로든 애미에게 있었던 것보다는 그 아버지가 데려간 것이 애를 위하연 오히려 천행인 듯 싶었다. 정숙인 사나이에게 앞만 물어야 대답 한마디 없을 것을 알고 이번엔 계집애를 향하여 예, 모종아? 하고 불러보니 어른 두루마기에 파묻혔던 계집애가 고개를 반짝 든다. 이태 동안이 길다 하더라도 절 기르던 제 애미를 이렇게도 몰라볼까 하고 생각해보니 곧 두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며 그대로 꼭 껴안아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은 하나 그러나 서름이 구는 아이를 그러다간 울릴 것도 같고 해서 엉거주춤이 손만 내밀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얘 모종아, 올해 몇 살이지? 또는 얘 모종아, 너 난 모르겠니? 이렇게 대답 없는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저만큼 등 뒤에서 정숙이, 안 가? 하고 경자가 달겨드는 모양이었다. 그럼 요즘엔 어디 계세요? 정숙인 조급히 그러나 눈물을 머금은 음성으로 애원하다시피 묻다가 이외에도 사나이가 사직동 몇 번지라고 순순히 대답하므로 그제서야 안심하고 모종이 잘 가거라. 하고 다시 한번 쓰다마보곤 경자가 이쪽으로 다가오기 전에 그쪽을 향하여 힘차게 떨어져 간다. 경잔 활갯짓을 하고 걸어가며 신이야 넋이야 오는 어조로 내 그 자식 등 납작하게 눌러줬지? 안 내 궁둥이가 해진다는구먼. 망할 자식들이. 내 좀 닦아살래다. 넌 너무 그래. 철 모르는 애들이 그렇지 그럼. 말도 못하니? 그걸 가지고 온통 사람을 모아놓고 이 야단이니? 영엔 경자 때문에 창피스러운 유혹을 당한 것이 생각하면 할수록 썩 분하였다. 그런데도 경잔 저잘났다고 시퉁그러진 소리로 넌 그럴 테지. 왜? 넌 채머먹고 사는 사람이냐? 하고 또 비위를 거실러 놓다가 저리 향하여 정숙이, 아까 그 걸자 누구? 그 사내 말이지. 그 전에 낫새에 들어있던 집주인이야. 정숙인 이렇게 선선히 대답하고 다시 얼굴로 손수건을 가져간다. 자식이 그렇게 귀엽다면 그걸 낳아놓은 아내도 좀 귀여울 텐데. 하고 지내온 일에 갈피를 찾아오다가 그래도 비록 말은 없었다 하더라도 아낸 속으론 사랑하리라고 굳이 이렇게 믿어보고 싶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병까지 든 걸 보면 그동안 고생은 무던히 한 듯 싶고 그렇다고 전일에 밤늦게 들어와 쓰러진 사람을 멱살잡이를 하여 일으켜서는 들볶던 그것도 잘못하였고
술 먹었으니 아침은 그만두라고 하며 막 먹으려던 콩나물죽을 땅으로 내던진 그것도 잘못하였고 일일이 후회가 날 뿐이었다. 제 아버지를 그토록 푸대접을 하였으니 계집애만 하더라도 애미를 탐탁히 여겨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하니 더욱 큰 서름이 북받쳐 오른다. 그러나 내일 아침엔 일찍 찾아가서 전사일은 모조리 잘못했다고 정성껏 사과하고 그리고 앞으론 앞만 굶더라도 찍소리 안 하리라고 다짐까지 둔다면 혹시 사람의 일이니 다시 같이 살아줄런지 모르리라고 이렇게 조금 안심하였을 때 영애가 팔을 흔들며 언니, 오늘 꽃 구경 잘했지? 참 잘했어. 꽃은 멀리서 봐야 좋은 걸 알아. 가깝게 가면 그놈의 냄새 때문에 골치가 아프지 않아? 그렇지만 오늘 꽃 구경은 참 잘했어. 영애가 경자에게 무수히 쪼이고 게다가 욕까지 당한 것이 분해서 되도록 갚으려고 애를 쓰니까 경자는 코로 흥 하고는 너희들이 무슨 꽃 구경을 잘했니? 참말은 내가 혼자 잘했다? 꽃은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꽃 구경이야. 보는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 hit자를 뽑다가 정수기 편을 돌아보니 아까보다 더 번질 손수건이 올라간다. 보기에도 하도 딱하여 그 옆으로 바싹 붙어서며 친절히 위로하여 가로되 그까지 딸 하나 잃어버리고는 뭘 그래. 없어지면 몸이 가뿐하고 더 편하지 않어? 그때 눈 같은 꽃잎파리를 포르르 날리며 쌀쌀한 꽃샘이 덜미로 스며든다. 문간 쪽에서는 고만 나가라고 종소리가 댕그렁댕그렁 울리기 시작하였다.